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8월 28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영상을 빠르게 지수 분석을 하고 다음 주 매매할 종목들 좀 몇 개 뽑아 본 다음에 그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앞에 있더니 하락이 큰 상승이 그동안 이제 5일선을 타면서 나온 다음에 이제 하락이 좀 저번 주에 진행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다행히 지수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하락이 나온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이 반등이 나올 때 앞에 있는 이 전고점을 뚫어주느냐 뚫지 못하느냐 이거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직 코스피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 반등 구간이 있죠. 이 반등 구간이 그래도 여기까지는 한번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이렇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음봉으로 이렇게 상승을 이제 반등을 이렇게 하다가 음봉으로 이틀간 21선 위에서 이렇게 안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의 모습에서 이제 만약 종목을 제가 들고 있다, 뭐 들고는 있지만 들고 있다 하면은 앞에 이 단기간에 만들어진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 여기 깨지면은 어느 정도 종목들의 비중을 덜어내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21선 이렇게 안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한 2400, 한 20포인트나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만약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오면은 이때도 올라갔을 때 이제 제 종목들의 비중을 좀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바닥권에서 산 종목들을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뭐 아직 덜 올라갔는데 시세를 줄 수가 있는데 지수 때문에 팔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있는 이 전고점을 뚫을지 말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금 단기적인 일봉의 모습만 봤을 때 앞에 있는 이 21선이 깨지면은 주식 비중을 좀 줄이던가,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크게 양봉이 좀 나와주면은 그 양봉이 나오는 날쯤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서 수익 실현을 하든가 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수급은 8월 28일 날 개인이 1000억을 매수를 하고 기관이 2200억 매도, 잘못 말했네요. 외국인이 2200억 매도, 기관이 12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3일 동안 8월 25일부터 기관이 계속 많이 팔고 했었는데 반대로 외국인은 들어오고 있었죠. 지금 모습은 일단 외국인 매도, 기관 매수 이렇게 뜨고 있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확실히 앞에 이렇게 5일선을 더 이상 깨지 않고 큰 상승이 나왔던 만큼 크게 하락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시원시원하게 앞에 있는 구간까지 와줬는데요. 아까 코스피를 대입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 전고점을 다시 한번 뚫어가지고 상승장으로 갈지 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일단 코스피에 대입을 했을 때 제가 여기 구간이라 했는데, 일단 코스닥도 지수의 위치 자체는 이제 850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런 모습이 나중에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뚫어주면은 이제 다시 한번 상승장으로 가주는 모습이긴 한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쌍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종목들 비중이나 이런 것들 줄여 나가든지 아니면은 뭐 해야 될 텐데요. 제가 만약 이제 비중을 더 태울 때는 앞에 이런 구간을 강하게 뛰어넘었을 때 그때는 다시 비중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애매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금요일날 살짝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한 번 더 음봉이 나오든지 아니면 양봉이 이렇게 나와서 아까 말했던 855포인트 뭐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저는 일단 비중을 좀 줄일 생각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은 일단 1000억 매도를 했고요. 다행히 외국인하고 기관이 위에서 일단 매수를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아까 보셨던 스쿱이고요. 일단 선물 자체는 이제 외국인이 좀 선물 쪽으로 매도를 좀 하고 있네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그 초에 나왔던 그런 모습과는 반대로 일단 선물 자체는 일단 외국인이 매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율 자체는 다행히 1084포인트로 양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코스피 금요일날 수급인데요. 정말 뭔가 혼조세가 많이 나왔는데, 외국인 이거 파란색입니다. 외국인이 장중에 계속 그래도 매도를 했지만 한 500억 정도, 한 400억 정도까지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 거의 2000억까지, 그러니까 1500억을 더 판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가지고 지수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에서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밑으로 급하게 좀 빠졌습니다. 반대로 이제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이
주황색 개인이 많이 샀죠. 그 다음에 기관도 하루 종일 좀 사다가 장막판 한 2시쯤부터 해가지고 좀 매도를 좀 했다가 장막판에 다시 한번 좀 산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개인이 일단 장 초반부터 해가지고 1,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매도를 하다가 이제 오후 1시 반부터 해가지고 그 외국인이 이제 계속 매수를 장중에 했었는데 1시 반부터 얘네들도 매도를 하니까 개인이 오히려 좀 많이 산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도 좀 매수를 했다가 장 막판에 물량을 좀 많이 덜어냈고요. 그냥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지금 딱 그냥 수급이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이냐, 살짝 이렇게 지수를 아침에 오전에 끌어올린 다음에 장 막판에 뭐 외국인이든지 기관이든지 이렇게 매도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이제 월요일 날이 좀 중요해지겠죠. 월요일 날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부터 보면은 이제 알서포트 재택근무 관련주가 상승을 크게 했었습니다. 현대차가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상승을 좀 나와줬었고요. 현대차를 보고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냥 이런 구간에 지금 이게 지수랑 비슷하다 생각하면은 편한데요. 앞에 크게 상승을 했고 이제 조정이 좀 나왔죠. 지수랑 똑같이 조정이 나온 겁니다.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있죠. 반등이 나오고 있을 때 지금 이런 구간은 이제 반등에 어느 정도 더 상승을 할지 말지 지금 지켜보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을 조금 해놓는 게, 그러니까 다음날에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기대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진짜 앞에 있는 이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 비중이 그 평단가가 높더라도 그때 매수를 하면은 안정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대차가 이 지수를 또 보기에는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지네요. 왜냐면은 이 코스피의 모습이, 코스피의 축소판이 일단 현대차로 보여지는데, 그 현대차를 보면서 지수를 좀 같이 가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진원생명과학 그동안 또 상승을 많이 했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줬네요. 두산중공업이 장중에 이제 큰 상승을 했습니다. 저도 이게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했을 때 이날에 한번 상승 전날 이때 잡아보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오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몇몇 분들은 이제 잡으신 것 같았는데 일단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하고, 얘도 뭐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삼성전자는 뭐 큰 움직임이 없고요. 부강약품이 의외로 이제 가는 척 하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밀어버렸죠. 이렇게 밑으로 급하게 뺐습니다. 근데 이렇게 뺐는데 얘가 이제 이슈가 있을 거죠.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이 이슈가 있을 텐데 뭐 때문에 올라갔나 볼까요? 레보비르라는 그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이제 치료제로 뭐 얘기가 이렇게 좀 있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이거 자체가 지금 완전히 음봉이 이렇게 나왔지만 죽으려고 밑으로 이렇게 완전히 빼려고 나오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 제가 보는 그 스윙 종목에 잠깐 넣어놓고 좀 봐야겠네요. 링네트, 제넥신, 얘들은 이제 CJ 시푸드 이런 것들 저번 영상에서 이제 이런 식품 관련주들 또 크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얘네들이 상승이 나왔고, 금요일날 보니까 또 영상에서 그때 말씀드렸던 얘네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이제 한익스프레스나 이제 동방 이런 택배 관련주들이 상한가든지 뭐 이렇게 상승을 좀 금요일날 많이 했습니다. 얘네들을 좀 제가 이렇게 종목을 좀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중에 이제 아베 일본 총리가 사임을 한다는 소식에 이제 애국 테마주들 해가지고 모나미가 상승을 장중에 해줬는데요. 일단 뭐 움직임이 이렇게 나와줬다라고 보고서 그냥 넣어놓고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코가 좀 생각보다 잘 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유튜브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이큐어죠. 아이큐어가 그때 이제 여기 1차 매수, 2차 매수 해가지고 3차 매수까지 됐었는데요. 3차 매수 되고서 그럼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이게 좋게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종목들이 크게, 그러니까 힘있게 상승은 하지 않고 일단 저희 3차 매수까지 이렇게 된 상태인데요. 일단 얘는 뭐 계속 지켜보면서 뭐 보겠습니다. 아직 뭐 큰 움직임까지는 안 나와가지고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빅텍인데요. 빅텍도 뭐 여기 이런 구간에서 체력들이 모아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자체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뭐 그냥 기다려보죠. 지금 어차피 이런데 올라갔을 때 파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뉴지랩이죠. 뉴지랩이 금요일날 좀 상승이 크게 나와줬는데요. 크게
나왔다 한 4%, 6%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에 상승이 이렇게 나와주면은 한 여기까지는 그래도 못해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는 나파머스타트 관련주기도 하고요. 얘는 좀 지켜볼 거고요. 제 카페에 이것도 스윙 종목으로 들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구간 이제 고점에 올라왔을 때 팔 거고 다시 떨어져가지고 저점으로 내려오면은 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계속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좀 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좀 뽑아 봐야겠죠. 새로운 종목 지금 제가 몇 개 미리 뽑아 놓은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 해가지고 이제 정보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이지 코로나나 아니면 최근 추세가 이제 4차 산업 이런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든지 비대면이나 언택트 관련으로 좀 흘러가고 있죠. 근데 그런 것 중에 이제 얘는 이제 생체 인식 관련주인데요. 지금 차트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얘를 좀 넣어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화약품 잠깐 넣어놨었고 코스모 화학도 잠깐 보고 있고 한국 알코올도 이제 손 세정제죠. 그동안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저번 주에 한번 종목들 한번 보면서 리뷰를 잠깐 하면은 그동안 올랐던 게 알서포트, 링네트 해가지고 재택근무들이 참 강하게 갔습니다. 예, 강하게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GH신소재, 음압병실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크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혈장치료 해가지고 드디어 S맥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정치, 홍정욱 관련주들, KNN이나 고려산업 이런 종목들 상승을 했었고, 그동안 많이 빠져있던 이 제약 관련주, 신풍제약이나 신일제약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크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신바이오라는 종목도 상승을 크게 했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올라간 종목들이 있었고 한데 어차피 지금 또 코로나 아직 지금 제약산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그래서 한국 알코올도 손세정제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 손세정제 이슈는 코로나 이슈가 계속 있으면은 이 손세정제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얘도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일봉으로 보면은 좀 보기가 힘든데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보기가 힘든데 주봉으로 잠깐 보면은 구간 자체는 이제 딱 나눠졌습니다. 이런 지금 밑에 있는 이 구간과 이 위에 있는 이 구간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요. 그건 어떤 말이냐, 여기 밑에서 사가지고 뭐 차익 실현도 하고 매집을 해가지고 올렸을 때 가를 이렇게 올렸을 때 차익 실현을 하고 했지만 여기가 한번 지금 이 구간 여기서는 지지를 한번 받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베팅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얘도 뭐 스윙 종목으로 괜찮게 보고 있고, 랩지노믹스를 살짝 지금 넣어놨는데요. 진짜 진단키트 관련주죠. 그동안 또 얘가 올라갈 때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지만 영업이익이나 이게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한동안. 하지만 진단키트가 이렇게 좀 쉬고 있지만 코로나 이슈가 있으면은 한 번쯤은 또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모습 자체가 조금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얘도 스윙 종목으로 뭐 괜찮게 보고 있고, 얘 레몬입니다. 레몬 좀 진짜 움직임 자체가 좀 더럽게 가는 거예요. 좀 힘들게 얘네들이 이제 올려놓고 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그래도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혈장 관련 이슈도 있고 마스크 이슈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레몬도 뭐 일봉으로 보면 좀 어렵고 한데 큰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일부러 빠지고 있지만 얘가 한 21선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 구간에 왔을 때는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파미셀이죠. 얘 파미셀 첨단 첨생법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요. 이 파미셀은 지금 되게 많이 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턴다는 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일부러 올라가기 전에 개인들을 털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안 올라가고 이제 빠지면 어쩔 수 없이 뭐 매수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얘도 한번 상승이 나올 때는 이 앞에 있는 이 정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글벳이죠. 이글벳 돼지열병 관련주입니다. 돼지열병 관련주 이번에 하도 장마가 좀 심해가지고 이슈가 좀 장마 기간도 이제 끝났고 이제 홍수나 이제 태풍이 다음 주에 또 온다고 하던데 뭐 태풍이 지나가고 그런 게 지나가면 아무래도 이제 균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 균들 생기는 것 때문에 이 돼지열병 관련주도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글벳이 차트가 좀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옵티팜 얘도 이제 첨생법 관련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얘도 지금 가기 전
전에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에 아이크래프트입니다. 아이크래프트 이거 QR코드 관련주나 아니면은 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죠. 예, 아이크래프트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올랐을 때가 QR코드 관련으로 해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차트 모습을 보시면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얘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JW 중해제약인데요. 얘도 움직임 자체는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월요일날 한번 지켜보고 매매를 좀 볼까 하는데, 부강약품 아까 말했듯이 이건 크게 상승을 한번 시켰고, 레보비르 관련주죠. 크게 상승을 시키고 지금 장 후반에 이렇게 밀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런 종목, 부강약품을 저는 한번 매수를 조금만 더 떨어지면 매수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종목을 지금은 뽑지 않고 수요일날 한번 움직임 보고서 여기 올려놓은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으로 가지고 수요일날 종목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뉴지랩이나 픽텍, 아이큐어 이런 종목으로만 넣어 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월요일날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